안녕하세요. 포마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원수열 관련된 기본 문제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A107의 C번이에요. 이 C번은 사실은 선생님이요, 이론 강의 본 학생들은 보자마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왜요? 이 자체 문제를 선생님이요, 어디서 이론 강의 할 때 그냥 설명했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 다각순열에 관한 이해입니다. 자, 이거요, 8명 앉히는데 첫 번째 앉는 애가 몇 명이라고?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하는 애가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다고? 몇 가지? 몇 가지? 2가지. 모서리의 왼쪽 자리, 이게 4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입니까? 1가지다. 1가지. 알겠냐? 모서리의 오른쪽 자리, 이게 4가지가 아니라 1가지니까 처음 선택할 수 있는 애가, 왜?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 처음 선택할 수 있는 애가 원순열은 1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서리 왼쪽 또는 오른쪽. 맞아요? 곱하기 나머지 몇 명? 7명은요 선착순 띄어. 얘를 기준으로 누군가 하나 자리 잡았어. 걔를 기준으로 선착순 띄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요 1080까지가 나오나봐. 계산 니들이 하세요. 2번은요, 예, 정삼각형에 이렇게 9명의 애들을 앉힌다. 아까 똑같이. 자,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죠. 3가지. 그죠? 모서리의 왼쪽 돌리면 이건 다 3가지가 아니라 1가지. 알겠냐? 처음 선택할 땐 1가지다. 다음에요, 얘도요 몇 가지야? 1가지. 얘도 1가지에서요 처음 선택하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모서리의 왼쪽 자리 또는 가운데 자리, 오른쪽 자리 3가지가 있는 거라. 알겠냐? 걔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머지 몇 명이야? 이제 8명 선착순 띄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요걸 계산해 주면은요, 예, 12만 960까지요. 계산 니들이 하세요. 그렇죠? 3번 12만 960까지. 3번 이건 또 뭐지? 예, 무시무시하네. 그렇죠? 계산하다가 자빠지겠다. 그렇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서 넘어가면 됩니다. 계산은요 계산기가 하면 되죠. 그죠? 셋, 둘, 셋. 이래 있어서 자, 이거는요 처음 선택한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긴 쪽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짧은 쪽에 왼쪽, 오른쪽 몇 가지? 5가지. 나머지 10명이니까 하나 누가 자리 잡았어. 기준 잡았으면 선착순 띄어. 몇 팩토리얼? 9팩토리얼.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요 1,10,100,000 만십 181만 4,400까지니까 이런 것들을 수용도 그리고 막 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 알겠냐? 매우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곱셈은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표현하고 계산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우리가 원리를 연구해서 어떻게 해요? 순열 개념, 조합 개념 이런 걸 쓰기 시작한 것. 알겠죠? 됐어요. 잘 표현하고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넘어갑니다. D번. D번부터 이제 뭐냐면은요, 앞서 강의했던 인접순열, 그렇죠?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원탁에 앉히면서요, 그게 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인접순열 개념과 그 다음에 원순열 개념을 같이 묶어가지고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D번이야. 부모와 4명의 자녀 모두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부모 사이에 한 자녀가 앉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했어요. 그렇죠? 됐어. 차분차분 풀어나가는데, 자 주목해라. 이 문제 보자마자 V쌤한테 이제 경우의 수를 지금까지 첫 강의부터 잘 배워왔다면 이 문제 보자마자 뭐 할 생각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뭐 할 생각? 그냥 부모와 4명의 자녀가 있구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4명은 뭘까? 1, 2, 3, 4 할까요? 애 많이 낳았네. 그쵸? 4명의 자녀 쉽지 않은데. 그쵸? 요즘에. 그쵸? 1, 2, 3, 4. V쌤은요 보물들, 보석들 3명이 있는데. 그쵸? 여기 4시나 있네. 그쵸? 대박. 부모 1, 2, 3, 4.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름표를 붙여야 되는 거야. 알겠냐? 그냥 6명이 아니야. 하나는 부, 아빠, 하나는 모, 엄마, 자녀들 1, 2, 3, 4 이름도 모르니까 그냥 번호 1, 2, 3, 4. 알겠어요? 얘가 이래야지만이 나누어서 배만 사건 나누던, 또는 뭡니까? 어떤 케이스를 연구하던, 그죠? 생각하는 게 수월하다. 자, 이제 이름표 붙였습니다. 원탁에 앉힌대요. 원탁에 앉히는구만. 원탁에 앉힌다. 그죠? 근데 부모 사이에 한 자녀가 앉는 방법 몇 가지인가 그래서. 그렇죠? 부모 사이에 한 자녀만 앉히래. 그렇죠? 일단 부모 사이에 한 자녀니까 부모 한 자녀가 무슨 경우야? 이웃하는 경우죠.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부모와 한 자녀가 이웃하는 경우에 일단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서 하나로 처리해야 돼. 알겠어요? 정말 이해갔죠?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부하고 뭐가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자녀 하나를 꼭 앉히래. 그렇죠? 앉히래. 자, 일단 이렇게 세팅해서요, 이거 묶어야겠죠? 부모하고요 자녀 하나 찡긴 거 이걸 묶을게. 알겠냐? 묶을게.
묶는다. 그쵸? 묶을 때 일단 잘 봐요. 묶었을 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지금요? 요 자리에 몇 명 올 수 있죠? 4명 맞아. 4명 그쵸? 1번 올 수 있고 2번 3번 4번 누구나 올 수 있잖아 그쵸? 따라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4가지다 그쵸? 4가지 그 다음에요 4가지 다음에 묶은 다음에 하나로 취급하는 건 좋은데 부모가 이렇게 있어도 되지만 모부가 있어도 되잖아. 모부 맞아요? 내부 돌려 맞죠? 기억하죠? 따라서 이 자리에 자식이 올 수 있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부모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모부도 있잖아요. 일단 4가지 먼저 하자. 4가지 이거 먼저 할게요. 자 4가지 여기 1, 2, 3, 4니까 선생님이 이 4가지 중에서 하나의 케이스를 연구합니다.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예요. 케이스 연구 모가 있으면서 여기에 몇 번? 1번 자녀가 온 이런 케이스를 연구할게요. 나머지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부모 사이에 2번이 올 수 있고 3번이 올 수 있고 4번이 올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차분차분 푸세요. 막 거기 해설대로 뭐 해설대로 해서 저렇게 해서 곱하기 얼마 대충 이해해서가 아니라 차분차분 풀면 돼. 다시 한번 이름표 붙이고요. 부모 사이에 자식 1, 2, 3, 4인데 그 중에 하나에 뭐야? 케이스요? 이 4가지 중에서 부모 사이에 1번 자식이 낀 케이스다. 알겠냐? 이런 케이스라면 이제 하나로 묶어 처리하고 다음에 뭡니까? 2번, 3번, 4번이야. 그쵸? 이 자식들 이제 따로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제 말 이해가요? 얘네들은 원탁에 앉히는 거죠. 원탁에. 알겠냐? 원탁에. 앉히면 일단 기준 잡아야겠어. 선생님이요. 이 덩어리 얘로 기준 잡을게. 알겠죠? 기준 잡는다. 기준 잡아서 어떻게? 요 케이스만 연구하는 거야. 잘 봐. 모 1번 자식 이렇게 얘를 이 덩어리를 하나로 취급해서 기준 잡습니다. 됐어요? 기준 잡 이 몇 가지야 이게? 이게 한 가지. 알겠어요? 이게 한 가지라고. 얘네들이 좀 이게 약간 묶어놨지만 사실은요 60도씩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돌아서 똑같다고. 알겠냐? 얘가 3명이 이웃해서 이렇게 3명이 돌려봐. 똑같지. 그치? 똑같잖아. 한 가지라고. 한 가지. 나중에 2, 3, 4가요 이쪽으로 오른쪽 뛰어. 선착순 몇 팩토리알 이거 3팩토리알 됐어요? 3팩인데 근데 이 상태도 되지만 예를 들어 3팩토리알 한 또 얘 케이스 여기에 2, 3, 4가 앉았다고 하자. 이 케이스일 때 부모가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내부 돌려. 곱하기 얼마입니까? 야 곱하기 얼마? 2팩토리알. 이게 뭡니까? 내부 돌려. 따라서 부모 사이에 자식 1이 꼈습니다. 나머지 2, 3, 4 따로 있고요. 이거를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요 3팩 하나로 취급합니다. 기준 잡고 3팩토리알 그 다음에 내부 돌려 잊으면 안 돼. 그죠? 기억나죠? 따라서 몇 가지입니까? 3, 2, 6, 2, 6, 2, 12, 12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가 12가지면 부모 사이에 2가 낀 것도 몇 가지일까? 당연히 12가지. 따라서 12가지가 몇 번 반복되는 거야? 내가 이 4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얼마입니까? 48가지가 정답이 되겠어. 답은 몇 번? 5번. 이해 갔어요? 차분히 풀 수 있겠죠? 케이스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 정확히 이해한 거야. 알겠죠?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 상태에서 또 팁을 하나 주면은요. 팁. 이거 부모 사이에 4명이 낀 거가 이런 케이스 가지고 연구한다는 거.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수정도를 그려나가면요. 상당히 48가지가 많잖아. 많으니까요. 이러한 고배법칙의 원리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학습한 것 뿐이야. 알겠어요? 뿐이다. 시간만 좀 다 풀 수 있는 건데 좀 빨리 풀 수 있잖아요. 내부들 이렇게 딱 공부해요. 그쵸? 풀어놓고 어차피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 반복되는 부모 사이에 2가와 3이와 4가 반복되니까 이 케이스 곱하기 4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의 배수예요? 4의 배수다. 이런 것들도 당연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 갔죠? 네. 이런 틀거리를 잘 익히시라고.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2번 봐. 2번.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을 때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는 방법이야. 또 이웃하게 나갔잖아. 남자 3명 여자 2명 냅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알겠냐? 이름표를 붙이세요. 1번 보이, 2번 보이, 3번 보이. 됐어요? 다음에 여자는요. 여자는 알파골, 베타골. 그쵸? 좀 있어 보이게. 알파골, 베타골. 이렇게 알파골, 베타골. 그쵸? 5명. 이름표 붙였죠? 원형 테이블에 앉힙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히래. 여자끼리 이웃하게 앉혀? 여자끼리 이웃하면요. 이웃하면 뭐 하라고요? 묶어서 일단 하나로 처리합니다. 알겠어요? 다리를 묶어 하나로 처리해. 그럼 결과적으로 묶은 다음에 몇 명을 여기다 앉히는 거니? 몇 명 앉히는 거야? 4명 앉히는 거잖아. 그쵸? 이거 하나로 처리하라고 얘기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에 앉혀볼까? 기준 알파 베타. 이게 몇 가지야? 얘가 딱 균형. 이게 한 가지다. 한 가지. 알겠냐? 자리는 지금 5개로 퍼져 있지만 지금 일부러 묶었으니까
이 알파 베타가 72도의 각도로 알파 베타 이렇게 있든 이래 있든 저래 있든 저래 있든 저래 있든 한 가지라 알겠냐? 한 가지야. 고민할 거 없어.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새끼를 그냥 딱 기준 잡아놓고 나머지 1, 2, 3 선착순 띄어.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됐어? 3 팩토리얼. 됐어? 근데 알파 베타 내부 돌려? 자리 바꿔도 되잖아. 자, 되지? 곱하기 얼마니까? 2팩이 필요하겠네. 그쵸? 따라서 6개월마다 12가지요. 예. 여자끼리 이웃해서 하는 방법은 12가지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 갔죠? 자, 이번 문제는요. 여전히 원순열 개념인데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뭐 몇 명이 됐던 서로 다른 뭐가 나왔어. 일단 습관화 시켜라. 뭘 습관화 시켜? 이름표를 붙여. 이름표 붙인 다음에요. 다음에 어떻게? 여전히 이웃하는 경우에 묶어서 처리하죠. 묶어서 하나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의 케이스 연구해서요. 또는 이건 케이스 연구할 것도 없죠. 그냥 바로 끝이죠. 그쵸? 어떻게? 왜 뭐 누구 사이에 뭐 애들이 낀 게 없으니까. 그쵸?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순열 개념 그대로 묶고서 돌린 다음에 원래 배웠었던 내부 돌려 잊어버리면 안 돼.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